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이상훈 지음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1만 시간의 법칙을 통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실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들어 자극과 의욕과 희망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운동이든 취미든 공부든 어떤 일에서 1만 시간을 투자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업을 하든 운동선수의 길을 걷든 아니면 직장에 다니든 간에 한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는 데에는 세 가지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주변의 지원과 타고난 운, 그리고 투입한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 요인 중에서 지원과 운은 스스로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성공에 이르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힘들이지 않고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해주니 구미에 당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원과 운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타고나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기에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이와 달리 시간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을 활용해 성공에 이르려면 의식적으로 힘든 노력이나 연습이 수반돼야 합니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뛰어야 하는 만큼 더 많은 수고를 동반합니다.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지원과 운에 비하면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스스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저 주어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지원과 운에 비해 시간은 통제할 수 있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또 확실히 보상을 가져옵니다. 노력과 연습에 들인 시간만큼 결과를 보여줍니다. 세상 일이 오직 지원과 운에 의해 결정된다면 사람은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시간이라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원과 운이 없는 사람에게도 기회가 생기곤 합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공정하게 지니고 있는 단 한 가지 자산입니다. 또한 시간은 갖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여 쓸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개 한 가지 일을 최소한 1만 시간 넘게 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1만 시간이 넘게 노력과 연습에 투자해 성공을 이뤘거나 최소한 성공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지원도 없고 운도 기대할 수 없었지만 1만 시간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해 성공을 거머쥔 사람들입니다. 1만 시간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3시간을 투입하면 대략 10년이 돼야 뽑을 수 있는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이 1만 시간을 한 분야 또는 한 직장에 쏟아 부었더라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과를 내기는커녕 실패자가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1만 시간을 들여 직장에 다니고 사업을 하고 운동을 했지만 결과는 천차만별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이유는 바로 연습의 질에 있습니다. 연습은 되풀이하여 익힘을 의미합니다. 한 분야에 1만 시간 이상을 투입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연습을 했다는 말이 됩니다. 똑같이 1만 시간을 들였어도 전문가 반열에 올라서 회사가 붙잡는 핵심 인재가 된 사람의 연습과 경쟁 기업은커녕 회사 내 다른 부서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뒤처진 사람의 연습은 분명 질적으로 다를 것입니다. A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았고 그것을 위해 목표를 세우고 노력과
연습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 만큼 그 결과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원과 운이 따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연습의 질을 높여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반면 B 씨는 주변의 지원과 운이 작용을 해서 대기업에 무난히 입사하긴 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10년을 넘게 일했어도 노력을 쏟아볼 만한 목표가 없다 보니 연습의 질은 떨어졌고 점점 도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서 뚜렷한 목표를 정해 지독하게 몰두하고 끝까지 버티곤 합니다. 한 가지 목표가 이루어지면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남다른 길을 찾아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에 개의치 않고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뒤처진 사람은 좋아하는 일이나 목표가 분명치 않고 몰두하거나 버티는 시간이 짧습니다. 작은 성과에 쉽게 만족해 안주하기 십상이며 모르는 일을 두려워하고 과거에 매달립니다. 따라서 작은 실패에도 방향을 잃어 쉽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연습의 위력은 그만큼 대단한데요. 나이가 들어 머리와 몸이 굳어버린 노인이라도 연습을 거듭하면 기능이 엄청나게 향상되진 않더라도 최소한 퇴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이야기입니다. 연습을 하면 몸놀림은 물론 두뇌의 능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습을 통해 성공의 자리로 올라서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오랜 기간 꾸준히 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결심을 하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적고 실천하는 사람은 있어도 지속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최고가 드문 것은 연습을 오래 지속하는 사람이 극소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경지에 이르려면 도대체 연습을 얼마나 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의 행적과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적어도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1만 시간이란 하루 3시간, 일주일에 20시간씩 모두 10년을 훈련하면 채워집니다. 하루 6시간씩 투자한다면 5년이 걸립니다. 이 1만 시간 선순환의 법칙은 간단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연습하면 작은 목표를 성취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감을 얻습니다. 자신감은 그 일을 더욱 좋아할 수 있도록 해주며 연습에 몰입할 수 있는 의욕도 북돋웁니다. 이로써 더 큰 목표를 성취하고 자신감도 더욱 단단해집니다. 즉, 좋아하는 일을 찾아 신중한 연습을 하여 성취와 자신감을 얻는 선순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이 효과는 강력합니다. 1만 시간의 선순환을 거치고 나면 고수의 재단에 오를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선순환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는데요. 눈사람을 만들 때 처음 눈을 뭉쳐 덩어리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일정한 크기가 되면 말 그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선순환이 지속될수록 그 효과는 더욱 커지고 속도도 빨라집니다. 100대 1의 차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좋아함의 효과는 심리학계와 교육학계의 단골 연구거리입니다. 연구 결과는 조금씩 달라도 좋아함이 장기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에서 큰 차이를 만든다는 핵심만큼은 거의 공통적입니다. 미국 예일대에서 이루어진 졸업생의 부증식 현황에 관한 연구도 그런 예입니다. 예일대의 스톨리 브록트니 연구소는 1965년부터 20년 동안 예일대와 하버드대 학생 1,500명의 졸업 후 생활을 파악했습니다. 이들이 어떤 기준에 따라 직업을 선택했고 사회생활을 통해
얼마나 많은 재산을 쌓았는지를 추적한 것입니다. 조사 결과 우선 직업 선택에 있어서 전체 1,500명 가운데 83%에 해당하는 1,245명은 좋아하는 일보다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직업으로 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봉이 직업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나머지 17%는 보수는 적더라도 좋아하는 일, 꿈과 관계된 일을 업으로 삼았습니다. 여기까지는 특이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20년 후 연구 대상 학생들이 재산을 얼마나 모았는지 파악하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1,500명 가운데 이른바 100만 장자 반열에 오른 사람은 10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돈벌이를 기준으로 직업을 골랐던 사람은 단 1명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100명은 사회에 발을 디딜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추구한 그룹과 좋아하는 일을 쫓은 그룹이 100만 장자가 된 비율은 각각 0.08%대 39.2%였습니다. 물론 돈이 성공의 절대적인 척도가 될 수는 없겠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는 위력을 엿보기엔 충분한 근거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기 싫은 일을 하기보다는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일에 베팅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예일대 연구는 잘 보여줍니다. 좋아하는 것과 가능한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힘든 연습 과정을 이겨내고 외부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으며 자신의 길을 가도록 만드는 동력은 어떤 일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아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한 목표를 좋아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맹목적으로 쫓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싫어하는 일을 지속하는 것도 힘들지만 좋아함이 전제된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일을 계속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법은 자신이 좋아하면서도 잘할 수 있는 일로 관심의 범위를 좁히는 것입니다. 좋아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일은 취미로 만족할 사안이지 평생을 걸 대상은 못 됩니다. 때론 포기하는 능력과 결단력도 필요합니다. 살다 보면 좋아하는 일에 무작정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 쉽습니다. 좋아하는 일인데도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이고 그 고통으로 진실을 외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성공 가능성이 낮은 일에 뛰어드는 것은 늪으로 다이빙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성공을 바란다면 때론 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취미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요. 사람에겐 사는 동안 인생의 행로를 바꿀 기회가 최소한 3번 온다고 합니다. 때론 기회가 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기회가 온 것을 알면서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그대로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현재 필요한 수준만큼만 능력을 지닌 사람은 기회를 잡기 어렵습니다. 기회가 도래했을 때 그제야 걸맞은 능력을 준비하려 허둥지둥하는 동안 기회는 저만치 사라지고 맙니다. 기회가 왔을 때 꽉 움켜쥐려면 평소 능력을 한 치수 크게 준비해둬야 합니다. 데일 카네기는 사람이 무언가를 배워두면 언제든 그 지식을 활용할 기회가 곧 찾아오기 마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이를 포착하지 못하는 것은 실수이고 온 기회를 능력이 없어 잡지 못하는 것은 무능이라는 것이 그의 조언입니다. 일견사소해 보이는 기회가 훗날 돌아보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이 전환점에서 제대로 방향을 잡아야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 일만 시간을 채우려면 목표가 중요합니다. 막연한 목표는 차라리 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가는 방향이 분명해지고 도중에 난관이 닥치더라도 각오를 다잡기 쉽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지나치게 거창하거나 막연하다면 오히려 의욕을 꺾는 방해물이 됩니다. 자신의 처지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꿈을 쫓다 보면 쉽게 지치고 좌절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목표를 너무 크게 잡으면 상대적으로 작은 목표들이 하찮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를 이루고자 마음먹었다면 작더라도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차근차근 이뤄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한 달 안에 몸무게를 3kg 줄인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30분씩 달린다처럼 말입니다. 목표는 구체적이고 실천하기도 쉬워야 합니다. 부자가 되겠다며 10년 안에 10억을 모은다라는 막연한 꿈보다는 한 달에 최소한 100만 원씩 저축한다라는 접근이 현실적입니다. 이런 목표는 그 성패가 단기간에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성과를 측정하기에 좋고 그에 따라 각오를 재차 다지는 데도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머리 좋은 사람이 즐기는 사람을 못 이긴다고 합니다. 이 책 1만 시간의 법칙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1만 시간의 법칙 실천 전략으로 모든 분들이 성공하시고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